여러분, 요즘 미국 음악계 돌아가는 꼴 보셨습니까? 언제까지나 미국이 중심이다, 미국이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한 팀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기준을 다시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팀이 누구냐? 바로 BTS입니다. 한때 BTS도 그래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그래미 후보에 올랐을 땐 멤버들도 솔직하게 기대를 숨기지 않았죠. 한 번쯤은 그래미 트로피를 받아보고 싶다. 한국에서 자란 아이돌 그룹이 세계 최고권이라는 시상식의 트로피를 손에 쥐는 순간 누가 봐도 역사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해도 K-팝을 생각해도 팬들을 생각해도 의미가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후보에는 꾸준히 올랐지만 상은 번번이 다른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BTS의 음악은 이미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는데 그래미는 여전히 보수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BTS가 그래미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미가 BTS를 필요로 하는 거다.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던 이 말이 지금은 점점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이번에 일어난 일은 단순한 상 불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미가 새로 만든 아시아 팝 부문과 그에 대한 BTS의 반응, 그리고 그걸 보는 세계 각국 팬들의 시선까지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엮여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세계 음악 시장은 이미 언어와 지역을 넘어서 하나의 판으로 섞여가고 있는데 그래미는 여전히 아시아용, 라틴용 이런 식으로 나누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 틀 안에 BTS 같은 팀을 다시 집어넣으려 하니까 당연히 반발과 논쟁이 커질 수밖에 없죠. BTS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미의 새 아시아 팝 부문에 자신들의 음악을 출품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음악을 지역과 언어로 나눠서 평가하는 현재의 방식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한국어로 미국 차트를 정면 돌파했고 한국어 가사로 유럽과 남미, 아시아 전역에서 수많은 팬들을 울렸습니다. 그런 팀에게 아시아 팝이라는 별도의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만 넣으려면 당연히 질문이 생깁니다. 세계적인 팀을 왜 다시 지역 부문으로 묶으려 하는가? 진짜 통합이라면 왜 지역별 상을 더 만드는 쪽으로 가는가? 여기서 중요한 건 BTS가 미국을 싫어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미국 시장에서 충분히 활동했고 충분히 공연했고 충분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콘서트마다 수만 명의 팬들이 모였고 미국 방송과 미국 무대에서 여러 번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언론도 BTS를 세계적인 팝 아이콘으로 인정하는 기사들을 던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상식 시스템은 여전히 예전 기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BTS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대 뒤에서 삐져서 한탄만 했을까요? 아니죠. BTS는 훨씬 더 큰 그림을 봤습니다.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공약. 그날의 장면은 이 논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스타디움에서 한국의 대표 민요이자 저항과 희망의 상징인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불꽃놀이가 하늘을 물들이고 전광판에는 공연의 클라이맥스가 펼쳐지고 관중석에 앉아있던 수많은 미국인, 외국인 팬들이 한국어 가사를 제대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경기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어를 못합니다. 한국어로 일상대화를 할 수도 없고 한국어로 책을 읽을 수도 없고 한국어 뉴스도 못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에서 한국어 노래가 가사 한 글자 한 글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음악은 그 자체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단순히 국가별 말이 아니라 감정, 공감, 리듬, 이야기, 이 모든 것의 묶음이라는 거죠. BTS와 아미가 보여준 장면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소리로 뛰어넘는 순간 그래미 같은 제도권 기관이 붙잡고 있는 낡은 분류법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증명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날 공연에서 한 팬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도 BTS 노래를 한국어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따라 부른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그 자체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지금 그래미가 보는 세계와 실제로 공연장에서 벌어지는 세계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공연 중에 들려온 아리랑은 단지 민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항의 역사, 희망의 역사, 한국인의 서러움과 끈질김이 담긴 선율이었고 동시에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이 얹힌 노래였습니다. 아미들은 한국어 가사를 완벽히 못 알아들어도 선율과 분위기를 통해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크게 목소리를 냈고 한국어로 함께 불러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그래미 얘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미는 아시아 팝이라는 새 카테고리를 통해 K-팝과 아시아 음악을 별도의 상으로 정리하려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시아 아티스트에게도 상위 기회를 넓혀준다는 취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류인 본상과는 다른 틀을 만들어 아시아 아티스트들을 그 안에만 묶어두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 음악 관계자들이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뉴욕대학교 음악 교수는 좋은 의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아시아 아티스트를 다른 틀 안에 가두는 효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출신 그래미 수상자 역시 지역별 부문을 만드는 것은 진정한 통합이 아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세계 음악 시장은 이미 하나가 되는데 현 제도만 여전히 국경을 긋고 있다는 의미죠. 여기서 BTS의 추품 거부는 단순히 감정 싸움이 아니라 그 구조에 대한 분명한 질문이 됩니다. 이제 세계 시장은 통합되어 있는데 왜 상은 계속 나누기만 하는가? 왜 언어를 기준으로 음악을 재단하려 하는가? 디즈니와의 중개권 계약 이야기도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래미는 디즈니의 중개권을 넘기며 큰 금액에 계약을 했습니다. 사측은 BTS 같은 글로벌 스타가 출연해 시청률을 끌어올리길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BTS가 출품을 거부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래미가 BTS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만 더 분명해졌습니다. BTS가 시상식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시상식 쪽에서는 BTS를 포함한 K-팝의 힘을 무시하기 어렵게 된 것이죠. 또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미국 보이밴드 중 하나가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엔 BTS는 보이밴드 중에서도 자기들만의 장르를 만든 것 같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의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문장은 조금 다릅니다. 아직 정상에는 미국이나 유럽 보이밴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결국 정상은 서구권이 차지해야 한다는 오래된 인식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멤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노래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콘서트에서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건 좀 힘들다. 정말 솔직한 의견일 수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생각은 이겁니다. 세계 음악의 기준은 영어다. 언어를 하나만 기준으로 놓고 다른 언어의 음악을 특이한 것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죠. 하지만 그와 함께 출연한 다른 사람이 바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BTS는 모든 노래에 영어를 섞으려고 하지만 한국어 가사가 사라지는 순간 그들만의 매력도 같이 사라질 거다. 한국어 가사를 빼면 그 노래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가 사라진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걔네가 보여주려는 건 음악에는 국경이 없고 음악은 세계 공용어라는 거다. 이 말은 정확합니다. BTS가 하는 음악은 사실 한국어로 된 세계 공용어입니다. 언어적 정의로 보면 모순 같지만 실제로 공연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 말에 딱 들어맞습니다. 한국어 가사로 노래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은 국적을 초월해서 움직입니다. 인터뷰 당시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정상은 꼭 영어권이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BTS는 이미 세계 정상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재평가가 이뤄졌습니다. 그 보이밴드는 활동을 중단하고 해체됐지만 BTS는 오히려 훨씬 더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이 사실 자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 이후의 결과가 모든 걸 완벽하게 마무리해주는 한방이다. 이게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시간과 결과가 누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BTS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다시 뉴저지 콘서트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날 공연장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이자 그래미 다관왕인 존 바티스트가 직접 공연장을 찾았고 BTS의 공연을 즐겼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공연이었다. 너무 신나서 휴대폰을 잊을 뻔했다라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닙니다. 미국 음악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한국어로 공연하는 팀을 보고 진심으로 감탄했다는 뜻입니다. 또 세계적인 슈퍼모델 아농야이 그리고 다른 유명 모델들도 BTS 콘서트를 관람하며 SNS에 인증을 남겼습니다. 패션계의 톱 모델들이 나는 BTS 아미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건 더 이상 K-팝이 한류 팬들만 소비하는 틈새 문화가 아니라 패션, 영화, 예술, 각종 산업을 가로질러 영향을 끼치는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BTS와 아미가 만들어낸 이 장면들을 보고 세계 언론이 내놓는 분석도 비슷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인도 매체는 BTS는 그래미를 무너뜨릴 필요도 없었다. 이미 그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독일 매체는 이제 BTS는 서구 기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매체도 다르지만 결론은 비슷합니다. BTS는 더 이상 미국 시상식에 의존해 존재감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예전에는 그래미가 인정해야 세계적인 아티스트라는 공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래미가 인정하든 말든 이미 세계적인 아티스트라는 공식이 생겼다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미가 BTS를 거부한 게 아니라 그래미가 스스로 세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거다. 그래서 이번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은 단순한 승패 감정이 아니라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BTS는 자신의 음악과 행동으로 이 판을 재구성하고 있고 팬들은 그 판 재구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래미 같은 제도권 기관은 이 흐름에 맞춰 변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 거죠. 우리 입장에서 이 모든 건 냉정한 분석 포인트로도 충분합니다. 한국에서 나온 하나의 팀이 미국의 오래된 기준을 뒤흔들고 세계 음악판의 룰을 다시 쓰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너무 과장된 구호에 갇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미가 완전히 망했다. 미국은 이제 끝났다. 이런 단정적인 말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세계 음악 시장에서 미국의 독점적인 기준은 이미 깨지고 있다. 이제는 한국 포함 여러 나라가 함께 기준을 만드는 시대다. BTS는 그 변화의 가장 앞에서 깃발을 들고 있는 팀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미국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가 아니라 한국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입니다. 한국어를 꿋꿋이 지키면서 세계 정상에 오른 팀이 존재한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자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미가 BTS를 계속 외면하는데 BTS는 괜찮겠냐?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미가 BTS를 계속 외면하는데 그래미는 괜찮겠냐? 시청률과 영향력, 상징성과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이 모든 면에서 BTS 같은 팀을 품지 못하는 시상식은 장기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팬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무대에서 어떤 순간을 남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뉴저지 스타디움에 울려 퍼진 아리랑. 전 세계 팬들이 한국어를 따라 부르는 장면. 한국어로 된 노래가 미 대륙 한복판에서 집단 떼창으로 울려 퍼지는 순간. 이 장면들 하나하나가 사실상 역사적인 상에 가까운 기록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트로피 모양의 금속 덩어리보다 이 순간의 영상과 추억이 훨씬 더 값지게 남을 겁니다. 독봉 호랑이 채널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겁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 색깔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통해 세계 기준을 바꾸고 있는지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남기는 것 말이죠. BTS는 지금 음악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노래하면서도 세계인이 따라 부르게 만들고 미국의 오래된 노래에 질문을 던지고 서구 중심의 기준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팬들의 행동은 앞으로 한국 음악뿐 아니라 다른 문화 콘텐츠들에게도 영향을 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만 매달릴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세계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지 BTS는 이미 그 답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 우리 문화, 우리 방식 그대로 세계와 소통하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미와 BTS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긴장관계, 여러분에게는 단순한 연예 뉴스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징후로 느껴지십니까? 한국어로 세계를 뒤흔드는 팀이 있다는 사실, 한국에서 자라난 아이돌이 미국의 오랜 기준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댓글로 여러분 의견을 남겨주세요. 독봉 호랑이는 앞으로도 이런 장면들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 순간, 그 모든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함께 기록하고 함께 자랑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뽕 호랑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이 이야기를 더 대한민국스럽게 만들어줄 겁니다.